자, 해설 강의는 전문항을 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문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전문항을 설명해보면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정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작부터 갑시다. 일단 화법, 작문, 문법. 자, 화작, 문 중에 화작까지 10번까지는 오답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번에 화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화작 같은 경우에는 화법, 작문, 문법 중에 화작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화작은 일단 난이도 자체는 높지가 않았어요. 화작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시간 조절입니다. 화작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면 저 뒷지문들을 풀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수능에서는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이 점수를 결정한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일단 문제 푸는 순서는 화법, 작문, 문법까지 가고 그 다음에 문학. 문학은 영역끼리 모아서 푸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소설 봤으면 바로 연타로 고전소설. 왜냐? 지문 읽는 방식이 똑같고 문제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시 읽었다 소설 읽었다 시 읽었다 소설 읽었다 이것보다는 소설 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 현대시 고전시가 역시 문제 유형 묻는 요소 똑같고 읽는 방식 똑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비문학을 들어가는데 비문학은 세 지문이죠. 비문학 풀 때는 그냥 막 풀지 말고 한번 지문을 들여다봐. 문제랑 한 지문당 한 10초씩만 봐도 느낌이 와. 이건 내 머리로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만만해 보이는 지문 먼저 푸시는 겁니다. 비문학은 어떻게? 난이도별로 이렇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지문 어차피 풀어봐야 몇 개 못 맞히는 거 그걸 맨 마지막으로 가라 이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풀어도 못 맞히는 건 찍어도 억울하진 않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부족해갖고 막 뒤에 다 찍었어. 딱 봤는데 맨 마지막 지금 문학이었는데 풀어보니까 너무 쉬워. 근데 시간 없어서 나 다 찍었어. 내가 시간 다 써버렸던 그 지문은 열심히 풀었는데도 다 틀렸고 바꾸면 되잖아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힐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화작은 난이도, 시간 조절. 그 다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화법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 발표 지문은 이렇게, 토의 지문은 이렇게, 토론 지문은 이렇게. 문제 유형별 풀이법. 발표 지문 딱 나오면 나오는 문제 뻔한 겁니다.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자료 활용에 대해서 청중들의 듣기에 대한 평가.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것 중심으로 화법은 공부하시는 거고. 작문은 지문 유형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냥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작문에 5가지 문제 유형. 그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푸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알겠죠? 화작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지문과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만한 문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4, 5, 6, 7 화작 융합에서 시간 단축 잘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정도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시오.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모티브 삼아서 작년 수능 시험에 로봇 지문 거기에 나왔던 거를 모티브 삼아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보기 박스에서 근거를 찾아라. 그러면 일단 지문의 답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말이 들어가야 돼. A에 대해서 뭐 한다고 써 있어? 반박. 그럼 보기 박스와 A는 관점이 어떻게 될까? 반대란 얘기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일단 A의 관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A 부분의 관점이 뭐냐? A 부분의 관점은 사후 규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반박하면 어떻게 돼야겠어? 사후 규제 된다. 그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사후 규제 방식이 무언데? 이것만 파악했으면 답 2번으로 가는 거죠. 일단 개인의 동의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 박스에 있는 이 근거를 따졌으면 2번이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1번 선택지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이거는 사전 방식이죠. 이미 안 되고 이런 식의 문제였단 말이지. 알겠죠? 자,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이제 문법인데 여러분들은 문법에선 항상 틀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1등급 노리는 학생들은 문법은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나오기 때문에. 배우면 나와요. 문법 문제 쭉 보니까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얘기들이야? 그렇지 않죠. 선생님 문법 강의를 듣고 있지. 이거 들어봤는데 자음군단순. 이거 히읗 종성체언 이거 다 들어본 말이지. 근데 문제 풀면 틀립니다. 왜냐? 실전 적용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법은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됩니다. 중상. 뭐 되게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있는 정도. 그렇다고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개념 철저하게. 다 씹어 먹어야 돼, 개념 그냥.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은 알지만 의문의 변동 이런 거 다 아는데 막상 실전으로 땅 들어가 버리면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전 적용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문제 많이 풀수록 점수 오르는 파트 문법입니다. 다른 파트는 문제 많이 푼다고 점수 오르는 게 아니거든. 실전 적용 연습 많이 하세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법은 한 문제 한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1, 12번은 이제 융합인 거죠. 비문학형 문법, 문법 플러스 독서 제재가 되는 건데, 자, 문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11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 적용하는 거죠. 기억, 요 사례에 적용하시오. 뭐 이런 문제고. 12번. A를 참고하여 이거 분석하시오. A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A 부분. 그죠? 자, 일단 11번과 관련된 것부터 볼까요? 기억. 기억 디귿 비읍으로 교체된다. 뭐가? 음절 종성.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왜 못 푸는지 선생님 알아.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중 된 소리나 거센 소리. 나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개념부죠. 마찰음이 뭐죠? 갈아서 나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스 이런 거죠. 시옷 같은 거. 파찰음은 사트 파열 플러스 마찰. 뭐 있어? 츠, 막 이런 거. 파열음 중에서 된 소리나 거센 소리. 막 이런 것들. 거센 소리, 피카츄 털 막 이런 거. 얘네가 오면은 예사 소리 얘네로 바뀐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음군일 때 한 자음이 탈락한다. 뭐라고 그러죠? 자음군 단순화 현상.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국외음화에 대한 얘기고, 굿이, 구지, 갓이, 같이 이거고, 리을은 축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갖다 넣으란 얘기잖아 이거 지금. 그죠? 모르는 말 없지 여기에. 1번 한목 여기서 시옷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건 자음군 단순하니까 기억이 아니라 뭐겠어?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거네? 2번 노키를 발음할 때 리을 축약이 일어나느냐? 노키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뭐가 됐어? 히읗. 답은 2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너구리? 네? 이거 어렵나요? 아니요. 왜 틀렸어? 아니 리을 잘못 봤어요. 리을 니은으로 봤나요? 이런 거잖아. 3번 끌치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이 되니까 뭐겠어? 축이야.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아니라 뭔 거야 이거? 리을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지. 가팔 이거 함정입니다. 선생님 가팔 값 그러면 시옷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니은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만나갖고 피읍이 되니까 거센 소리 되기. 리을 맞는 거 아닙니까? 함정입니다. 대답해보세요. 리을이 왜 안 되나요? 리을 봐봐. 뭐라고 써있나? 용언, 어간, 갑. 이건 용언이 아닙니다. 용언, 어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수천 번 강조했던 거. 용언의 어간이 뭐야? 서술어의 앞부분. 값은 서술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만 봐도 리을 봐봐. 용언, 어간 말은 히읗 뒤에 뭘로 시작해야 돼? 기역, 디귿, 지읒. 근데 가팔은 뭐야 뒤에가? 히읗이잖아. 맛, 흰, 히읗이잖아. 이게 되겠냐고 지금 이게. 조건 충족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게 실전 적용 능력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12번 A와 관련 있는데 A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중세국어에 대한 얘기인데 돌, 나라, 히읗, 마름으로 가진 체언, 히읗 종성 체언. 현장 강의 학생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씨, 어제 배운 거 아니야? 그렇게 될 텐데 어제 선생님이 요거 가르쳤었죠. 사례도 돌, 나라 이거였어. 그대로 나온 거야 이거. 어제 배운 거. 근데 틀렸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한 거 골랐어요? 아니요, 적절한 것인데. 적절한 것인데. 바로 1번이 답인데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랐어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수학 쫙 풀어갖고 막 그 뭐야 21번 문제를 쎄 빠지게 풀었고 2 곱하기 3은 5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이런 실수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돼. 알겠죠? 1번 딱 보고 일단 맞네 했단 얘기지. 그 답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 안 되죠. 체언의 마름. 체언이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마름. 말의 끝. 말의 끝.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바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제 배웠던 거. 나라, 히. 선생님이 이거를 뒤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라에 히읗 종상 체언이 있었던 건데 이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연음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나라 히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이게. 알겠죠? 또한 히읗을 마름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어제 배웠던 거 똑같죠 지금. 결합하면 이제 히읗과 기억이 만나면 뭐가 돼? 키읔. 히읗과 디귿이 만나면 티읕. 그러면서 축약되어 키읔, 티읕. 이게 답이야 지금 이게. 알겠죠? 하지만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마름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할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도 선생님 교재에 그대로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히읗을 마름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할 때는. 됐죠? 가봅시다. 12번. 자, 중세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늘에 대해 탐구한. 여기 보면은 하늘에 뭐 있어요 지금? 히읗이 있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어? 예문이 나오면 바로 어디로 가라? 선택지로. 시간 단축 비법입니다. 그럼 1번으로 가. A에서는 연음되어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지만 하늘 히 원래 하늘 이 연음이 됐겠지. 연음 법칙은 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 개수의 변동이 없죠.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 선생님 뭐라고요? 이런 애들. 연음 법칙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의문의 개수를 따지라는 얘기인데 의문이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한의 단위. 자음 모음을 말하죠. 그럼 봐봐. 분절, 비분절이 있는데 그중에 분절 의문을 말할 거 아니야. 의문의 개수의 변동이 없다. 연음은 왜냐? 꽃, 이 연음시켜봐. 꽃이 연음이지. 의문 개수의 변동이 있느냐? 의문의 개수를 따져봐. 했을 때 두 개요, 두 개. 공부하세요.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자음 모음을 개수를 따져봐. 하나, 둘, 셋. 왜 넷이죠?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안 쳐주죠. 그럼 몇 개야? 넷. 이렇게 된 거고. 꽃이로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변동이 없다. 뒤에서는 음음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자, 음운 변동 중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죠. 축약하고 탈락. 그럼 봐봐. D. 하늘 토.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게 토가. 디귿과 히읗 두 개가 만나서 티읕 하나가 됐으니까 개수가 어떻게 됐어? 줄었네.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맞네. 답은 1번. 이런 문제잖아 이게. 그죠? 그럼 2번. B는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됐느냐? B. 하늘. 선생님. 히읗이 시옷으로 교체됐네요. 죽여버릴 거야. 이건 관형격 조사 시옷이라는 걸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선생님이 고전문법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현대어가 따라 나오게 돼 있다. 두 개 비교하면서 푼다. 라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지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는 경우에 히읗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냥. 교체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알겠죠? 3번.
B에서는 체험 발음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B, 시읒과 결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미 틀렸잖아. 4번 BC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면 BC가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였느냐? B는 하늘에 시옷 붙은 거고 C는 그냥 단독인 거죠.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인 거는 C야 C, BC가 아니고 시옷과 결합했잖아 B는. 5번 D와 E에서 체언의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조사 토과가 아니야. 뭐야? 또 과야 현대국어에도 있는 말인데 히읗을 만나 축약이 되면서 토과가 됐다라는 게 A의 설명이잖아. 히읗 정성 체언의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더 쉽게 풀었겠지만 몰랐어도 A 부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만 대입해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13번 한번 봅시다. 보기에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형태소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이 문제도 보면서 이 신영균이가 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야. 형태소 분석. 그럼 봐요. 물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어간.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고 실질적 의미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 실질 형태소. 이거잖아. 요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뭐다 얘네는? 선어말어미다. 어말어미 앞에 붙는 말. 선어말어미. 선생님, 선어말어미요? 오, 처음 듣습니다. 공부하세요. 선어말어미. 얘는 실질이야? 아니, 의존이야? 자립이야? 자기 혼자 못 씁니다. 그러면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 선생님, 실질은 뭐고 형식은 뭡니까? 실질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묻다, ask. 실질적 의미, ask의 의미가 무에 있어? 다에 있어? 무에 있는 거죠. 묻다, 가다, 먹다, 다는 다 들어간데 뜻 다 다르잖아. 앞에 있는 애 때문에 뜻이 다른 거잖아.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인데 이런 어미 부분들은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 자기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죠. at과 ot은 어떤 문법적 기능을 하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동생은, 는과 은 뭐예요 얘네? 조사죠. 조사. 조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의존 형태소고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형식 형태소입니다. 요걸 묻는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 더 해볼까? 왜 여기는 은이고 얘는 는이냐? 왜 얘는 어시고 얘는 아시냐? 그렇지. 이거 뭐라 그래? 의문론적 이형태. 요거까지 나온 것이 지금. 하나 더 해볼까?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건 수업 시간. 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 그러나 의존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니까 앞말에 붙여 쓴다. 요거까지. 알겠죠? 됐어요. 1번.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저 세 개 중에 단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애는 하나죠. 뭐? 그렇지. 디귿만이야. 이미 틀렸어. 2번.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 나타내는 것이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 그렇지. 니은하고 디귿은 되는데 기억은 안 돼요. 기억은 실질 형태소잖아. 그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죠. 3번.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니야. 조사는 단어의 자격을 갖고 있어. 안 되는 걸로 써줄까? 그러면 1번 디귿만 된다. 그냥 디귿만. 알겠죠? 선언. 공통점은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어때요? 왜? 어떤 때는 묻이야? 묻지. 물어라. 묻지. 어떤 때는 묻일까? 바로 뒤에 자음이 나올 때. 그럼 어떤 때는 물이야? 바로 뒤에 모음이 나올 때. 그럼 어떤 때는 어시야? 바로 앞에가 음성 모음일 때. 그럼 어떤 때는 아시야? 바로 앞에가 양성 모음, 모음 조화를 말하죠. 그 다음 어떤 때는 는이야?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어떤 때는 은이야?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죠.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뜻입니다.
이 형태라고 씁시다. 이 형태. 이 말을 듣고도 선생님 본문적 이 형태가 뭡니까? 공부하세요. 알겠죠?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왜냐? 기억은 실질 형태 속이기 때문에. 맞죠? 다음 4번이지. 됐지? 그럼 5번.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따져봐. 이거 맞게 들리게. 맞죠? 선생님 물 걔네는 왜 다른 말과 결합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게 되냐? 는 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다른 말이 있어야 됩니다.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기억도 물 바뀌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3점짜리 치고 너무 쉽습니다. 왜냐? 보기 박스에서 다 알려줬거든. 지금 보니까 보기 박스 보니까 처음에 나온 니은 앞뒤로 짝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뒤에도 말이 오고 앞에도 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어미입니다. 이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요거 니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 뒤에는 뭐가 안 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거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하나씩 갖다 넣어보자. 자, 기억.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간다. 다라는 종결어미 앞에 니은이 붙었죠. 근데 밑에 있는 두 개는 앞에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O, XX 맞죠? 니은 어미 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시 뒤에 넣어봐. 가, 신다. 짜, 신옷. 유명하, 신성악가. 다 되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게 실전 적용 능력이거든. 그건 디귿 봐봐. 어간에부터 관용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관용어가 뭔지 아느냐 이거지. 관용어가 뭐야? 체온을 꾸며주는 말. 얘는 지금 꾸며주는 애가 아닌데 짠, 옷. 유명한 성악가 꾸며주죠. 두 개는 되죠. XOO 맞죠? 자, 리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부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야 이거 눈깔만 있으면 얘는 과거라고 그랬으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 거는 X죠. 됐죠? 위아래는 현재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럼 5번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흰 눈에서 어디에 주목해야 돼? 흰. 봐봐. 흰 눈이 내린다 어딨어? 흰이 뭘 꾸며? 눈. 그러면 일단 기억은 돼요 안 돼요? 기억은 안 되죠. 이미 안 되는 거지 이거. 뭐만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잖아. 왜냐면 흰 눈에서 선생님 니은은 왜 안 돼요? 두 번째 거 왜 안 됩니까 이거? 과거가 아니잖아. 흰 눈이 내린 희었던 눈이 내린다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상태를 나타내. 눈이 내리는데 보니까 하얀색이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야. 얘처럼 꾸며주는 형태. 알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요런 문제. 실전 적용 능력만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자, 다음 문제 15번. 요 문제. 그러니까 12번 문제가 오답률 3위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답률 3위가 될 가치가 있나? 12번 문제가? 그렇지 않죠? 근데 애들은 그냥 중세국어만 땅 보였다 싶으면 오! 옛날 말이다!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 그 다음 14번 같은 경우에 15번 같은 경우에 오답률 12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는 공부 제대로 안 되는 애들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막바로 예문이잖아. 이 안에 숨어있는 문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부한 애들만 알 수가 있죠. 그지? 잘 봐요. 문장이 나오는 순간 문법 공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문제구나 이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거겠구나. 뭔 절 요거. 그 느낌이 팍 왔어? 그러면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긴 문장이냐.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절이냐. 그 다음에 이게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관형절이냐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어디서 자르면 된다. 서술어에서 자르면 된다. 그럼 짧아.
전체 문장의 서술은 밝혀졌다, 포기했다, 빌었다지만 그 안에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애가 또 뭐가 있는지를 봐봐. 가에는 뭐 있어? 범인이다. 여기까지인 거야. 그 다음 부상을 당하다. 여기까지인 거야. 선생님! 달리기 달리다요. 야, 장애물 달리기를 이거는 그 자체가 명사잖아 그냥. 알겠죠?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까지 잘라놓고 문제 풀면 쉽죠 이제. 그러면 1번. 가는 명사절 속에 왜 이게 명사절이냐? 그 사람이 범인인 이 뭘로 쓰인 거야? 주어로 쓰였죠. 주어로 쓰이는 절 뭐예요? 명사절. 관용어가 한 개 들어있다. 관용어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지. 꾸며주는 거 뭐 있어? 그 사람 이렇게 되죠. 요거 있네요. 이것도 못 찾은 친구들은 진짜로 선생님이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거야. 문법 공부하세요. 이건 개념의 부재인 거야. 그러면 2번.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안긴 문장이 여기까지인데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잖아. 그건 주어의 역할을 한다. 어때요? 맞죠. 3번.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 주어가 생략됐대. 안긴 문장이. 그럼 여기까지잖아. 부상을 당했다. 누가? 그럼 그거 왜 생략했을까? 뒤에 나오니까 겹치잖아. 다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지. 맞잖아 이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쉽게 푸는 필살기가 있다. 서술어에서 자른다. 안에 들어있는 서술어에서 자른다. 기억나요? 그거 적용하면 돼. 4번. 다는 가와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안긴 문장 속에 뭐 여기서 잘라봐. 부사어 뭐 있어? 많이 오르다. 이렇게 있으니까 맞네요. 부사어. 가에는 그게 없거든. 그러면 5번. 나와 다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일단 다는 딱 보니까 딱 잘랐을 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건 맞죠. 나의 안긴 문장은 부상을 당한 선수.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가 아니라 뭐야? 뒤에 선수를 꾸미니까 관형어, 즉 관형절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은 명사절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가 틀렸습니다. 답은 5번. 이게 오답률 10이라는 얘기는 문법 공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문학.